네, 한 주간 주목해야 할 국제 이슈를 만나보는 월드 픽앤톡 시간입니다. 국제부 장효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압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역대급 승리 거뒀습니다. 예. 어제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을 뽑는 총선거 치렀는데요.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0석 이상을 휩쓸었습니다. 예.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까지 합치면 4분의 3 이상을 장악한 겁니다. 여기서 3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이 숫자만 넘기면 여소야대인 상원, 즉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고요. 예. 무엇보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승리를 이끈 인물 누구라고 봐야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확고한 여대야소 구도 만들기 위해 던진 조기 총선 승부수가 보란 듯이 통했습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줄곧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130만 원짜리 총리 애착 가방, 품절 대란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마치 아이돌 가수 같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예. 유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단 9일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넘겼습니다. 이번 선거 완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의존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카이치 총리가 그리고 있는 다카이치표 일본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강한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히 안보 정책에 힘을 더 쏟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헌법을 고쳐서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드는 게 다카이치 총리 목표입니다. 예.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입장이고요. 연정 파트너 일본 유신회는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우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긴 하겠지만 당장 개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나 있는데 예. 그때쯤 되면 다카이치 내각도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본의 핵무기 보유도 궁금해지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당장 핵 보유는 아니지만 핵무기를 막아온 금기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은 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국가 기본 방침으로 삼아왔는데요. 이걸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일본도 핵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긴 어렵겠지만요. 핵무기 반입 금지를 다시 검토하거나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 공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달 19일엔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얘기를 꺼낼지도 관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만 보면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최근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로 거리를 좁히기도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국내 정치 기반이 탄탄해져서 무리한 우익 성향의 정책으로 한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을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다면 예기치 못한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본의 안보 대수술에 경계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한편 앞으로 중국 고심 깊어질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고립을 시키려다 실패했으니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기자가 준비한 다음 키워드 만나볼 텐데 미국 청문회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두 번째 이야기 미국 의회에서 시작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시끌시끌하죠.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이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불러 청문회 열겠다 예고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팡 관련 수사,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인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요. 쿠팡은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지배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란 겁니다. 그렇군요. 차별인지 따져보겠다. 우리 입장에서 뭐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쿠팡을 둘러싸고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실제 법을 위반했는지 다른 기업과 똑같이 조사해보겠다는 건데요. 반면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한국 기업에 관대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만 과도하게 때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로저스 대표 소환장인데요. 예.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한 거다. 중국에 반사이익 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청문회인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우리 정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미국 의회가 쿠팡 때문에 화를 내고 청문회까지 여는 건 쿠팡 측의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란 거죠. 미 상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쿠팡은 최근 5년 동안 미국에서 로비하는데 154억 원 가량을 썼습니다. 그랬군요. 해를 거듭할수록 로비 금액도 늘렸고요. 네, 미국이 자국 기업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예민한 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장 기자 말대로 돈을 쓰기도 했고 쿠팡의 인맥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에 미국 선밸리 컨퍼런스에서 찍힌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예. 김범석 쿠팡 의장 왼쪽에 있는 인물, 미국의 마쿠 경제 실세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그렇군요. 쿠팡의 초기 투자자로 김 의장과 친밀한 관계인 걸로 전해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죠. 워시 후보는 100억 원대 쿠팡 주식 보유한 현직 쿠팡 이사입니다. 예. 쿠팡 측이 화려한 인맥을 활용해서 미국의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 이유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워시 후보의 이름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거 단순한 기업 민원 아니다. 이런 신호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심오해 보이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한미 간의 무역 협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정부 입장은 관세랑 쿠팡 문제는 따로 떼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요. 예. 미 정치권이 쿠팡 사태에 계속해서 날선 반응을 보이면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또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한미 간의 이 시각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한 기업만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미 간 통상 마찰이나 외교 갈등으로 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23일 쿠팡 청문회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잘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장 기자가 준비한 한마디 톡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한마디 완전한 패배자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정치 상황을 비판한 스키 하프파이프 국가대표 헌터 헤스에게 던진 말입니다. 이 선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겨냥한 듯 성조기를 달았다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럼 왜 대표팀 선발에 도전했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국가대표란 국가를 비판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가 지켜야 할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자리일까요? 이번 설전이 진정한 애국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픽앤톡 장효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